다시 얘기를 해서 이러겠습니다. 개념을 세우는 일인데 이제 한자라고 하는 전체에 내가 지금도 계속 한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서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문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문자로 부르는 것이 온당한 한자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각국 나라별로 이제 틀린 것인데, 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은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자를 문자로 부르되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민족이 부르는 것은 한글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역사적 사실에서 중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진태하 박사, 여추 선생님 얘기한 것을 여기에다가 내가 덧붙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글서자를 붙이고 제주의 자를 붙이고 그러면 서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서법이 있죠. 예? 그러면 서도가 있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명칭인지 아세요? 나라마다 부르는. 그렇죠. 네, 중국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서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도 일고찰을 하고 가자는 뜻이에요. 제 얘기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잖아.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정명을 얻는 것이고, 그 정명을 얻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경물이고, 그 이름이 바른 이름이 되어야만이 그 사물에 대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해는 무엇이고 서법은 무엇이고 서도는 무엇이고, 또 더더군다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벗길 줄자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는 뭐 잘 모르세요. 술. 예술. 이것은 나무 목자죠. 네. 예? 네. 여러분들한테 서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서는 아까 얘기한 것을 한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한 뜻도 있지만 이것은 아까 그림에 그려 있듯이 바로 손에 빗자루 붓을 잡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쓸소자의 원자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뭐 붙여놨다고요? 첫자가 입에서 나오는 말 가로할자를 붙여가지고 글서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붓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붓으로 적다, 이런 것이 된 거예요. 그게 글이더라. 그러면 이 예자는 말입니다. 이거 예자 하나를 소위 얘기하면은 문자학적으로 풀어서 제가 19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내가 그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작품 출품할 때 소논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저것은 각골문에도 등장하는 글자예요. 예자가. 예?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글이라고 하는 글자에 이것이 나오죠. 네. 제주의 자에 네. 예술할 때, 네. 그리고 거기에 돌릴 환자가 이렇게 있어요. 환자가. 이게 바로 예술할 때 예자의 본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까지 페라벨로무 얘기가 많은데 허신이 뭐라고 했는 거니? 각골문자의 저 글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 모습 같아요? 예?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떤 막대기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무 목자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허신의 설문의자에 보면은 힘을 예자로 나와요. 뭐 무슨 자로 나온다고요? 힘을. 이게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이다. 채소를 뭐 따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뜻으로 허신도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허신은 각골문 구경도 보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허신은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각골문은 허신이 구경을 못했어도 수많은 고문들, 중문들, 그러한 금문에 가까운 각골문에 가까운 그런 글자들이 쓰여졌다는 것은 허신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문에 나오는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내가 다시 한번 그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각골문을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각골문의 그 형태를 가장 정밀하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한 책이 각골문 합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각골문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각골문 합집에 나오는 그 글자 형태를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손이요. 손 확실히 두 손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서 먼 나무를 심고 있는 형상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허신도 심다, 나무를 심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허신의 설문의자에 보면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얘기예요. 내가 입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저것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석박사 학위가 됩니다. 아세요? 될 수 있어요.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걸 심사위원이 없어서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수가 없어서 문제이지. 그러니까 허신은 각골문은 못 봤어도 상당한 고근문에 대한 그런 목간 백서 이런 데에서 이 제주라고 하는 예자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4개 해놓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자가. 그리고 그 위에 풀축자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술 예자가. 예? 근데 그 중에 뭐가 붙었는 거니? 여기에 이를 운자가 붙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풀초로 바뀌었고, 풀초나 이것이나 뭐 대중거리나 똑같은 것이니까 풀초로 바뀌었고 가운데는 그대로 있고 이 밑에가 이를 운자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예술할 때 예자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어로 다로 얘기하자면 아트죠. 예? 아트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을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아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술 전반을 얘기하는 서양적 단어죠. 아트는 원래 테크네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술, 기능. 기술 또는 기능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트라고 하는 말이 파인아트, 순수한 예술이라고 하는 아트로 변해가지고 지금은 ART로 쓰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 ART를 우리 한자권의 사람들, 문자권의 사람들, 내가 아까 문자로 가능하면 표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하도 입에가 붙어가지고 내가 문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자라고 발언을 계속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네. 가능하면 내가 문자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입에가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나도 자체도. 자, 그래서 서는 문자 전체를 얘기하는 말인데 그거기다 제주의 자를 붙이면은 붓으로 하는
예술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붓으로 하는 예술이 뭐겠어요? 붓으로 하는 예술. 그림, 예?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와 동원이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예? 오히려 글자는 그림으로부터 뿌리가 같다는 말이 서와 동원이잖아요. 그림으로부터 글씨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와 동원이라고 하는 건데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 최화 선생님 그림 하시잖아요 지금. 예? 덕 선생님도 그림 하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은 우리말이죠. 네. 글씨도 우리말이고 얘네들이 뿌리가 같다 이 말입니다. 같을 동자 근원한 자. 근데 얘는 그림은 우리말로 할 때 뭐라고 해요? 그리다 그러죠? 얘는 뭐라고 해요? 쓰다. 아 그렇습니다. 능력들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확실히 다르네. 그림은 그리다 하고 쓰다 하고 하지만 이것의 공통은 뭐냐면은 그따의 어원이 그러니까 막대기가 됐던 칼이 됐던 쇠붙이가 됐던 돌의 어떤 뾰족한 그런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그었다. 아니면 이런 바위 암벽이 있으면 그런 바위 암벽에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걸로 선을 그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림과 글씨를 원래 낳은 원형질이죠. 지금까지 종이가 있는 걸로 애들한테 인식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흙바닥에다가 막대기로 그었다, 그렸다. 사람의 모습을, 고양이 모습을, 개 모습을, 나무의 모습을. 그것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것이 글씨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자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이것이 아까 글자 있잖아요. 글자에 무엇을 긋다. 여기에 지금 긋다 하는 뜻이 여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 긋다, 그리다, 쓰다는 아직 발전이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떤 뜻인 거냐. 이게 돌릴 환자예요. 돌릴 환자. 돌리다. 예? 자, 그리놓고 이것이 제주 예술 하는 소위 말하는 아트가 된 거예요. 서양에. 이렇게만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해서자행에서 이 글자는 여기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표현합니다만은 풀초가 올라가 있고 밑에는 뭐가 붙었어요? 구루문자가 붙었어요. 이게 구루문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해 못 하시죠? 아십니까? 자 봅시다. 이것은 어떤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경계, 섹터예요. 이것은 문짓면자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비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하는 것이 비우자죠. 네. 예? 네. 이게 비가 떠오르는 이게 가로질은 한획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한자에서 가로질은 이렇게 한획이 나오면 이것은 한자의 구성 원리상 천어 개념인 경우가 허다해요. 하늘로부터 어떤 경계에 한해서 어쩐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예요. 비우자예요. 최초에. 예? 근데 그 비는 뭘 일러주고 있습니까? 예?
비가 뭘 일러줘요? 날씨. 날씨를 일러주는 거죠. 그러면 비가 내리기 전에 또 일러주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죠. 구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자는 구름 운자예요. 원래 하늘에 구름이 막 피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상영한 글자예요. 무슨 자라고요? 구름. 구름 운자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갑골이나 금문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이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가로질은 하늘 나왔잖아요. 가로질은 하늘에 맨 위에 있으면 항상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 거의 7, 80%예요. 아셨죠? 하늘에서 구름이 막 뭉게뭉게 피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자가 이를 운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글자의 훈이 뜻이 뭐라고요? 이를이 뭐예요? 어원이 이르다잖아요. 이르다는 일러주다죠. 저 앞에서 이름도 일러주다고 한다고 그랬죠?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 이 구름은 뭘 일러줘요? 날씨. 비올 것. 비가 올. 비가 올 걸 알려. 비가 올. 날씨는 구름은 뭘 일러줘요? 비를 일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너무나 앞서가는 통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운자인데 구름이 날씨를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를 일러주는 거예요. 비. 그렇죠? 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아 무슨 비가 오겠다. 먹구름이 지나가면은 비를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건거니 구름은 비를 일러주는 것이 본뜻이에요. 이게. 근데 아니 얘가 본뜻이 저 앞에서 내가 본어하고 인신을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 글자는 원래 구름을 상영한 글자이니까 야의 본뜻이 뭐예요? 구름. 구름 문자가 본뜻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하고는 이게 본이에요. 근데 그 뜻이 변했어요. 인신이 됐단 말입니다. 이르다. 뭐로 변했어요? 이르. 비를 일러주다 할 때 이를 운자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애들한테 가르쳐줄 때는 구름이 본뜻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전부 다 이를 운자로만 가르쳐주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셨죠? 그래서 이 구름 운자의 본디 뜻인 이 상태가 되면은 거의 다 일러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장자의 그 소위 한 도가 쪽 그 텍스트들은 전부 다 보면은 유가 철학 이쪽 관련들은 가로대 왈자가 붙죠. 공자왈, 맹자왈 그러잖아요. 가로대 왈이라고 하는 것은 입속에 혀 모양을 상행한 글자예요. 왈자가. 그래서 굉장히 그 확신에 찬 그런 말이에요. 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공자가 이르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공자왈 했을 때. 근데 이 노장자 도가들은요 굉장히 은자들의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언사가 드물어요. 일러줘요. 이것을 빌어서 저것을 말하고 저것을 빌어서 이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도가 사상의 모든 텍스트들은 도덕경이나 장자의 뭐 이런 그 텍스트들은 전부 다 왈이 아니고 뭐예요? 운 그러죠? 그때에 바로 일러주다 하는 뜻으로 전부 다 노장자의 은자의 텍스트들이 사상적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장자의 텍스트들은 전부 다 운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생겼는데 구름문자가 나중에 여기에다가 진짜로 또 붙었어요. 이게 이를 문자잖아요. 네?
비유자 밑에 이를 문자, 구름 문자가 붙어갖고 또다시 구름 문자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저런 걸 뭐라고 하는가 보니 증체상형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상형한 것이 상형자죠. 예?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상형자잖아요. 그 상형자에다가 구름이 하늘에서 막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또 붙여가지고 구름 문자가 또 만들어졌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이 본래 그름 문자가 너무나 많이 일러주다 하는 뜻으로 인신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구름 문자의 뜻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구름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글자를 또 필요로 했기 때문에 비유자 밑에다가 구름 문자를 또 달라붙여 가지고 구름 문자가 또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식을 확 바꾸셔야 돼요. 한자는 한꺼번에 만들어졌다? 천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인문이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글자들이 계속 만들어져 갖고 오늘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문자학에서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전기자, 후기자 그래요. 뭘 전기자라고 얘기하겠어요? 구름 문자는 이게 구름 문자의 본디자기 때문에 얘를 앞전자를 써가지고 전기자, 일어날 기자, 전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자. 앞에 만들어졌다. 앞에 일어나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이 구름 문자는 구름 문자가 나중에 또 비유자 밑에 달라붙어갖고 또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뒤후자를 붙여가지고 후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이런 것은 이제 문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니까 전기자, 후기자 그러면은 아, 이 문자가 태어난 것이 앞에 태어났고 뒤에 태어났던 시대가 다 나와요. 몇 년도까지 그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최초에 이 글자가 나오면은 다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일러주다는 뜻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저렇게 쓰여진 어떤 문헌이 고문헌이 있다고 보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 구름 문자의 뜻이지 구름이라는 뜻이 없는 고문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전적이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후기자인 이 구름 문자는 나중에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아니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이쪽으로 오시면 화면이 안 나와. 아 그래요. 전 그럼 틀어놓으면 돼. 네. 이쪽으로 많이 보이게 해. 네. 그래서 전기자, 후기자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문자는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그렇고 여기 아이들에게 그것을 강의할 때도 아 한자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태어난 생일이 다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그림과 글씨를 가지고 우리말에서는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글씨인데 그것은 다 긋다예요. 긋다. 예? 자, 앞에 설명했죠? 그림과 글씨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 제주예자, 아트라고 하는 예술예자는 불씨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나는 단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능 형식으로 90년대 초반에 내가 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한 페이지 반을 내가 할애해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유명한, 내가 이름을 거명할 필요도 없는 유명한 문자학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계 선생님 각본 문자 하나 푸셨네. 우리가 아트에 해당하는 제주의 자는 허신이 오류를 너무나 많이 크게
저질러 놨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심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불씨를 일으키고 싶어서 막대기를 막 비벼가지고 열이 극대화되면은 불이 피어나죠. 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불씨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많은 것을 이제 과학적 입장에서 이제 이게 뭘 긋다, 휘둘리다, 이것은 긋다인데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은 돌리다거든요. 돌리다, 돌릴 환자죠 이게. 네. 막대기를 막 비벼서 홈을 파고 거기에 열이 나게끔 막 돌리는 거예요. 지금 부싯돌 같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홈이 파졌어요. 막대기가 있고 여기에 막대기를 지금 집어넣고 막 돌리는 거예요. 손으로, 두 손으로. 이게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이에요. 예? 근데 각골문 합집에 보면은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 보니, 그 각골문 합집이 책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 수원은행 각골문 합집이 없는 게거든요. 이것이 문제야. 돌리는 것은 분명히 돌리고 있는데 손이 이 사람 머리가 앉아서 돌리고 있어요. 얘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부싯돌 같은 그런 장치가 있겠죠? 여기다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건불, 건불? 가장 불 잘 붙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푸라기가 소리에 있고 쑥쑥. 네? 그 다음에 대나무 대나무 긁은 껍질. 예? 대나무를 막 칼로 이렇게 긁으면은 얇은 그런 포가 떠지는 거예요. 그것을 햇볕에 말려놓으면은 개가 최고로 불이 잘 붙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황 때는 쑥 있잖아요. 쑥을 여기다가 넣거나 대나무를 막 칼로 긁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제 그 솜 같은 그런 이제 그것을 여기다 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죠. 바로 구름문자가 여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구름이 피어나듯이 지금 부싯돌에서 열을 받아갖고 쑥이 대나무의 껍질이 지금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기에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이게 문자를 저렇게 이해를 해서 나는 저것을 논문 형식으로, 논문 형식도 아니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부싯돌로 불씨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에 찾기 때문에 그것을 서예적으로 내가 문자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해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일본의 대단한 그 학자가 말입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각골 문자 하나 풀었다고.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 그렇게 자긍심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양 역사에서의 말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서양 역사에서 고대 서양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리스 신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서 불을 뚝질해갖고 벌 받아갖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하는 신화가 있잖아요. 불씨는 그만큼 인간이 발명한 최초의
예술인과 동시에 파인아트가 된 거예요. 예술이 된 거예요. 재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어에 그 아트라고 한 어원도 찾아서 올라가 봤더니 테크닉에 있더라. 테크닉은 뭐예요? 기술이잖아요. 기술. 테크닉을 얻는 어떤 하나의 기술을 얻는 그 방법은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잖아요. 몇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 가지 일에 3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다 뭐가 된다? 예술가가 될 수가 있다. 그게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불씨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기술이었는지를 사유해 보세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확실한 분기점을 만든 것이 화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식이 아니라 동물들 같이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화식을 하게 돼 있고, 화식을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동물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만들었다. 그게 인류의 최초의 재주였다. 그것이 현재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어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파인아트라고 하는 아트가 되었다. 그 아트를 옮길 때에는 이 글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할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입니까 이게 지금? 이건 살아계시는 여초 선생님이 좀 유감스러워서 생전에 서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법이죠, 법이. 이 글자도 설명을 하면 한참 걸려요. 이 도자도 설명을 하면 한참 걸리고. 그러나 오늘 시간이 없어요. 국가적 그 어떤 아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붓으로 하는 아트에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는 예자를 쓰고 있고, 이것은 대륙 중국인들이 쓰고 있고, 일본인들은 도라고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각기 붓으로 하는 예술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서예 서법 서도가 됐는데, 도자는 이건 소위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넘친 거예요. 넘친 거. 서법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얘기니까 모질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장혐으로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것은 예술이 되는 거고 재주이기 때문에 인류를 동물하고 구별시키는 최초의 위대한 발명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트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말입니다. 인간이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가 동시에 동양 삼국 중에 한중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문화적 자긍심이 꽉 박혀있는 얘기예요. 저 얘기가. 서예를 최초로 쓴 사람들 이런 얘기까지도 내가 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국은 서법이라고 하고 일본은 서도라고 하는데, 중국의 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한마디로 모질하는 것이다 그랬죠. 법에 머물러 있으면 모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서 이법업, 출어법, 법으로 들어가고 그 법에서 뛰어나와야지 예술이 되는 것이지. 그게 서예 미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법업, 출어법이라고 하는 말이. 법에만 있으면은 그것은 예술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가야지. 백도 내가 뭐 막 타네요. 줄이겠습니다. 네. 중국은 무지라는 거고 서법이라고 쓰는 용어가, 일본은 아무 것이나 갖다 독을 붙이잖아요. 사람 맺히는 것도 도고, 그냥 칼 쓰는 것도 도고, 검도고, 그냥 차 마시는 것도 도고, 전부 다 도예요. 걔네들은 넘쳐.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무지란 것만 또 못해요. 뭐가? 서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딱 맞는 글자를 지금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서예라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강의를 마치겠는데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거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동양 삼국의 한자몽의 핵심 주축국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 주축국인 이유가 이런 용어 하나까지도 우리는 있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서예를 하시기 바랍니다.